어떤 포인트에서 관이님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문 용어로는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녀의 뇌에 박히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뇌에서는 뭐지? 좋아하는 건가? 무의식 중에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상대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돌돌하라는 단어가 밈처럼 돌기도 했었죠. 하정님께서 마지막까지 지고지순하게 관이님을 좋아했었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관이님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물론 방송에서는 비춰지지 않은 다양한 모습들이 더 있었겠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예상 깨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은 호감 가는 상대가 있다면 잘 보이기 위해서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왜냐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이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즉 보통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화술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청국도를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나왔었는데요. 물론 여러 장면들에서 MC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 떠나서 순간순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든 그의 화법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인데요. 내 나이 맞출 것 같긴 해. 얘기해봐. 한 31 정도? 너 장난치지 마. 진짜 31처럼 보여? 아 진짜 똑바로 얘기해 그러면? 응. 32. 하정님이 몇 살 같아 보이냐라고 했더니 관이님이 31살이라고 했죠. 보통은 30대로 보여도 20대라고 말할 확률이 높죠. 이걸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여나 많게 봤다가 상대가 기분 나쁠까 해서 낮춰서 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대를 30대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기서 오잉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높여서 32이라고 말했죠. 보통은 엥? 이렇게 말하면 낮춰서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예상을 깬 모습을 보였습니다. MC분들은 물론 가만히 계시라고 했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순간 기분이 나쁘게 만들었을지언정 그녀의 뇌에 박히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상이 어떤 스타일이야? 이상형? 키 크고 강아지상. 성격은? 성격은 나보다 말이 많으면 안 돼.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나는 그 말이 많은 느낌이야? 아니면 적은 느낌이야? 그럼 보통? 보통? 보통에서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랑 안 맞네. 네. 나는 말이 많은 스타일이거든. 아 진짜? 이상형을 물어봤을 때 하정님께서 말수가 본인보다 적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관이님은 난 어때 보이냐 라고 했을 때 하정님이 적당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나는 너가 지금 나쁘지 않아 라고 간접적으로 비춰준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확률이 높겠죠. 호감이 있다면 말이에요. 근데 관이님은 이 말을 듣고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말이 많다 라고 까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자 입장에서 고백을 하기도 전에 차인 기분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상대를 무의식 중에 높게 보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나 없어. 없어? 대충 몇 살인지도 알 것 같아. 다 먹었어? 아니 나 아직 다 안 물어봤는데? 아니, 또 궁금한 게 있어? 난 뭐 안 물어봤어 거의. 나에게 궁금한 것이 없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호감 가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보통 궁금한 게 많은 게 상식입니다. 아직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이님은 여기서도 또 궁금한 게 없다고 한 번 더 예상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정님이 오잉 하고 또 놀랐죠. 더 나아가서 남자가 대화를 끊어버리려고 하자 오히려 여자 쪽에서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아쉬운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남자가 미니까 여자가 당겨오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의외성은 관계에서 정말로 강력한 존재예요. 일단 첫 충격으로 뇌리에 박히게 만들었고 예상을 깼기 때문에 상대의 속을 모르겠어서 무의식 중에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미완성된 과제에 대해
대해서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뇌에서는 내가 자꾸만 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뭐지? 좋아하는 건가? 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관계는 시소 같은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 자신의 위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의 가치는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죠. 그럼 본인은 마이너스에서 다시 0 이상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는 또 높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악용해서 상대를 깎아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이님이 먹힐 수 있었던 이유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예상을 깰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상을 깨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사실은 칭찬에서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한테 맨날 예쁘다고 하는 칭찬은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크게 상대의 기억에 남는 칭찬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가 듣지 못했을 것 같은 부분에다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스스로 제 어색한 입 표정에 대해서 약간의 가벼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제게 입술이 참 예쁘네요. 말하는데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가요. 그래서 표정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했을 때 기억에 남았어요. 보통은 입술에 대한 칭찬을 듣는 분들은 좀 입술이 크고 도톰하신 분들이 듣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저는 입꼬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기억에 굉장히 남았던 거죠.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호감이 올라갔습니다. 별개 예시인데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드라마에서도 다혈질 성격으로 나왔던 정유미 님에게 남자친구가 순둥이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계속 좋아하면서 나 순둥이래 나 순둥이래 이렇게 했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역시 예상을 깬 칭찬이자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의외성 건드리기, 어떻게 하면 상대의 예상을 깰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반전 매력도 같은 원리예요. 꼭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도 칭찬 등 호감을 사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상황에 접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